45살까지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몰랐던 세네갈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와 막대기로 이루어진 신기한 글자 한글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글자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파티마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감동의 여왕 채널에서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전해드립니다. 기대가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티마입니다. 세네갈의 작은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내 아이의 엄마예요. 45살까지 글을 몰라서 가격표 하나 제대로 못 써봤습니다. 속고 살아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손님들이 계산을 속여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아이들 숙제를 봐달라고 해도 미안해서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도 글자 배워볼래요? 우리 학교에 어른들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오셨대요. 처음엔 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공부냐고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아이의 이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엄마가 글을 알면 나한테 편지도 써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글자를 배우러 가게 됐어요. 둘째가 데려간 곳에서 처음 본 건 동그라미와 막대기였습니다. 칠판에 그려진 이응과 이 같은 기호들이 도무지 글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글자라고요? 저는 어이없어 했지만 한국에서 온 젊은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글이에요. 여러분의 말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선생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동그라미는 입을 둥글게 모을 때 나는 소리, 막대기는 혀의 위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수업에서 놀랍게도 저는 30분 만에 야이라는 글자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울로프어로 엄마라는 뜻이었습니다. 종이에 제 손으로 쓴 그 두 글자를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정말로 글자를 쓸 수 있게 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종이를 펴고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사마 야이 배은하라. 그 말은 내 아들아 엄마가 사랑한다는 뜻이었어요. 울로프어를 한글로 쓴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삐뚤빼뚤했지만 제 마음만큼은 똑바로 담겨 있었어요. 편지를 쓰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글자를 몰라 아들에게 단 한 번도 편지를 보내지 못한 지난 20년이 가슴을 쳤거든요. 아들이 멀리 친척집에서 공부할 때도 아플 때도 저는 그저 마음속으로만 걱정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제 손으로 쓴 글자가 아들에게 닿을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편지를 아들에게 건넸을 때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가 정말 글을 쓸 줄 알게 됐구나.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작은 동그라미와 막대기가 제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시장에 파티마의 신선한 야채라고 한글로 적힌 간판을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손님들이 신기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저는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제 가게 이름이에요. 이제 저도 글자를 써요. 처음엔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곧 다른 상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생선을 파는 아이샤 누나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나도 배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저는 칠판을 가져와 시장 한 구석에서 간단한 글자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물건 이름을 적고 가격을 쓰고 간단한 메모도 남겼어요. 석 달 후 시장 곳곳에 한글로 쓰인 표지판들이 생겨났습니다. 다들 자기만의 방식으로 울로프어를 한글로 적어 넣었어요. 시장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성상인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12명이 모여 매주 한 번씩 만나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장부 쓰기였습니다. 누가 얼마를 벌고 어디서 물건을 사오는지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중간 상인들에게 속지 않게 된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을 해도 저희가 직접 쓴 기록이 있으니까요. 공동구매, 공동판매, 모든 거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회의록을 처음 쓴 날 아이샤 누나가 말했어요.
우리가 진짜 주인이 된 것 같아. 맞았어요. 글자를 알기 전엔 남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끼리 결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거든요. 6개월 후 저희 조합의 수익이 2배로 늘었습니다. 글자의 힘이었어요. 처음으로 마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늘 남자들만 있던 그 자리에 저를 포함해 5명의 여성이 들어갔어요. 마을 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회의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시장 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서를 준비해 왔어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글자 쓸 줄 아는 여자가 무언가를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나갔습니다. 화장실 부족 문제, 쓰레기 처리 방안, 상인들을 위한 간이 휴게소 설치까지 상세하게 적어온 내용이었어요. 남자들이 웅성거렸지만 촌장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저희가 제안한 3가지 안건 중 2개가 통과됐어요. 글자를 배운 지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전직 프랑스어 교사인 무스타파 씨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다고 자부하는 분이었어요. 파티마, 여자들이 글자 몇 개 배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결국 집안일이나 하며 살 텐데.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저희는 속지도 않고 침묵하지도 않아요. 한글이 저희를 깨웠거든요. 무스타파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프랑스어도 제대로 못 배운 주제에 무슨 한글이야. 그 말에 저는 더욱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는 저희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글로는 저희 마음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글자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이후 더는 누구의 그늘에 숨어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여든이 넘은 마리아마 할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파티마야, 나도 내 이름을 써보고 싶구나. 할머니는 평생 남편과 아들들 그늘에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칠판을 가져와 달빛 아래에서 동그라미와 막대기를 그려드렸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따라 그리셨습니다. 마리아마,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쓰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정말 내 이름이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저희가 평생을 기다려온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우리 마음을 쓸 수 있는 작은 자유 말이에요. 한글은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이상한 글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누군가의 첫 번째 편지였고, 첫 번째 장부였고, 첫 번째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45살의 글자를 배운 저에게 한글은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고마운 친구가 되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